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피로도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훈련을 정해진 대로 해봤는데 할 때는 또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기분 좋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현재 피로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 같은 상태일 때는 바로 훈련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려고 하고 조금 더 식단의 양, 그러니까 식사량을 늘리려고 하고 잠도 자고 일도 더 줄이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1차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상급자에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급자는 이렇게 필요한 느낌을 받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참다기보다는 이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느려지게 훈련을 하면 진짜 느려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하기 전에는 저는 장거리 마라톤 같은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뛰어봤자 한 1km나 뛰었나?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뛰는 거 그럴 때 외에는 뛴 적이 전혀 없었고 근데 저는 취미로 농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은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이 다리로 내가 폭발적인 점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헬스를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체중과 제 몸에 기억하는 바로는 조금 더 폭발력 있게 점프도 되고 체중은 꽤 나갔지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특전사에 입대를 하고 중간에 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1, 2살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19살, 18살까지 농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 능력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워나 이런 게. 근데 제가 특전사에 입대를 해서 거의 매일 장거리 뛰는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뛰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하체 운동 같은 것도 스쿼트도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바벨을 많이 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스쿼트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휴가를 나와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리가 체력은 좋은데 너무 느려지는 겁니다. 체중이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보다 체중이 10kg나 덜 나가는데도 다리가 출력이 안 나오고 누가 혼자 모래 속에서 뛰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라고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 파워가 줄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더 지식이 생기고 돌이켜 보니까 제가 기존에는 이런 장거리 뛰는 훈련을 안 하다가 장거리 뛰는 훈련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제 근육의 타입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 근육 자체가 조금 더 이 속근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게 되고 조금 더 장거리를 뛰기 위한 근육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이 폭발력 있는 훈련에서 폭발력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리의 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내가 농구를 잘하고 싶다, 축구를 잘하고 싶다 또는 어떤 구기 운동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운동들이 폭발력과 체력이 같이 필요로 한데 내가 이때 농구 선수인데 내가 축구 선수인데 마라톤 같이 맨날 10km를 뛰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어리신 분들 또는 현재 축구나 농구를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마치 매일 아침에 한 10km씩 뛰고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선수들의 이런 성과를 줄어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옛날에 운동선수들인 시스템 자체가 그냥 많이 뛰고 죽을 때까지 뛰고 이래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똑같은 동양인인데 비해서 한국이 유달리 그 탄력이 조금 떨어졌던 것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장거리 달리기만 체력만 이렇게 우선시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에서 어떻게 체력을 기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종목에 맞는 트레이닝으로 체력을 높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놓고 보자면 축구 선수들이 이 거리 측정 얼마나 뛰었는지 확인을 하면 대략 포지션마다 다르지만
뭐 한 8km, 9km, 10km 많이 뛰는 선수는 10km 정도를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km를 어떻게 뛰는지 보면은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하게 10km를 뛴 게 아니라 걷다가 스프린트 했다가 천천히 뛰다가 이런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력 훈련을 할 때도 이런 스프린트도 하고 전력 질주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던가, 또는 이 축구공을 갖고 축구 상황에 맞춰서 서킷처럼 돌리는 겁니다. 농구도 마찬가지. 내가 농구 안에서 어떤 체력 요소가 필요한지를 잘 확인해서 그 체력 요소를 기르는 방법으로 체력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MA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달리기도 충분히 많이 하긴 하지만 체력을 기를 때 이 혼자 여러 명을 상대하는 식으로 이 MMA와 최대한 유사한 상황 속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기도 하지만 제가 달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의 비중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토너를 키우는 게 아니라 농구 선수, 축구 선수, 뭐 MMA 선수를 하는 거니까, 혹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체력을 기른다고 할 때 그 내가 취미로 하는 운동에 맞게 체력 훈련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무조건 많이 뛴다고 오히려 베스트가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